관계대명사를 가르쳐 드릴 때마다 항상 뭐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 접속사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관계대명사랑 접속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왜 내려?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정확한 차이. 그냥 대충 약간 애매하게 아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랑 접속사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그래요. 관계대명사랑 접속사는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뭘 해주는 애들이냐면 문장하고 문장을 하나로 연결을 해준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즉 방식만 좀 다르다 뿐이지 연결을 해주게끔 하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접착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접속사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이 나무 막대 같이 생긴 이 문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 문장하고 B 문장 그리고 A 문장하고 B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또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붙여볼 거예요. 서연아, 졸면 어떡하니? 접속사는 뭐냐면요. 그냥 A랑 B를 그냥 어떻게 한 거냐면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완벽했고 얘가 완벽한 문장이었으면 얘도 어때야 되고 그대로 완벽해야 되고 얘도 그대로 완벽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그냥 접착시켜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을 어떻게 붙이느냐 깜짝아.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어떻게 붙이느냐? 풀로 붙이는 거예요. 너네 풀로 붙일 때 이렇게 그냥 이어서 붙이면 떨어지지? 얘를 풀로 이렇게 붙이면 떨어지죠? 근데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켜야죠. 즉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항상 겹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만약에 대명사였다, 명사랑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아니야 문장에서 꼭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뭐가 있다라는 거,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 요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을 이렇게 겹쳐져서 붙였다고 하면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할까 불완전해질까? 불완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이거 불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충 이렇게 개념 자체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예시랑 접속사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은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조금 이렇게 파헤쳐보면요. 관계 그리고 대명사죠. 즉 명사간에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거야. 명사 간에 관계가 있다. 즉 뭘 가지고 장난을 쳤다? 명사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쳤다 라는 게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어떤 여자애를 봤어. 나는 I saw a girl.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She looks happy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녀가 어때 보였대요? 행복해 보였대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하면 이 중에서 뭘 찾아요? 공통된 명사를 찾는 거예요. 공통된 명사를 찾아서 그 둘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면 그게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공통된 명사가 뭔데? 거리랑 she가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중딩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관계대명사를 너무 재미없어하고 막 지루해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눈깔이라고 해요. 눈깔. 해적 눈깔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저희가 찾아야 되는 명사가 몇 개예요? 총? 2개죠. 그래서 눈은 항상 2개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그런 다음에 해적은 항상 눈이 하나가 없대? 없죠. 막 가면 쓰고 있고 눈이 하나 날라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관계대명사에서 요 눈깔 하나를 날려줄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날려줄 거냐? 뭐지? 뭘 팔인 줄 알았는데 벌인데?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방금 이상가. 제가 나오면 다 잡아드릴게요. 어쨌든 눈알 2개를 찾았죠? 근데 해적은 눈이 하나 없죠? 그래서 지울 거예요. 눈을 하나를 뽑을 거야. 근데 어디서 없앨 거냐? 내가 기준으로 두는 문장 있죠? 내가 기준으로 두는 문장은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져. 뜻이 이게 되면 기준이 이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거나 아니면 둘 다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일단 쉬운 거는 정해드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둔다면 여기에서 지울까요? 여기에서 지울까요? 밑에서 지워야지. 기준이 되지 않는 나머지에서 눈가를 지워요. 근데 여러분 눈은 어때요? 항상 붙어있죠? 그러면 요 눈깔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요 나머지 눈깔이 데리고 다니던 요 놈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요 바로 뒤 나머지 눈깔 뒤에 붙어 있어야 돼. 지금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다른 거 시켜보면 되게 헷갈려해. 일단 만들어 볼게. I saw a girl. 즉 뭘 쓰라고 하는 거냐면 기준이 되는 문장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김서연 씨. 그리고 나서 뒤에 뭘 붙여요? looks happy를 붙여요. 얘는 없어졌으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동사가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붙여줘요?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붙여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됐죠? 왜 이렇게 넘니? 파워바. 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넣을 때 앞에 있는 놈이 만약에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이렇게 쓴다고 우리 배웠었지. 그죠?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문장을 바꿨을 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는 요 놈을 기준이 되는 문장이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얘를 기준되는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우리 똑같이 눈가를 찾았잖아요. 거리랑 she를 찾았죠. 그러면 어디에서 없애요? 위에서 거를 없애죠. 그러면 일단 뭘 쓰라고 했어? 기준되는 문장을 그냥 써라 라고 했어. 그치? 그럼 보세요. 기준되는 문장이 뭐야? She looks happy야. 그걸 일단 써. 됐지? 그 다음에 요 빠진 눈깔의 나머지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눈가래 바로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I saw가 어떻게 들어가? She, I sa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문장이? 어때 보여? 이상해 보이지? 하지만 맞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쓰셔야 맞아요. 너네가 이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문장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뭘 해야 돼? 동사를 끊고 분석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문장을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합쳐봐라 이런 건 안 나와. 너는. 근데 도안 보니까 그건 나오죠. 영작은 나오죠. 서술형, 서답형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셔야 풀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좀 길고 어려운 문장으로 한번 가서 직접 분석을 한번 해볼게. 149번인데요.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뭘 해요? 동사를 찾아요. 몇 개 이상 있겠어요? 2개 이상 있겠죠? 관계대명사 파트니까. 그러면 동사를 전부 다 찾아? 그럼 동사가 2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또 뭘 찾아? 관계 대명사를 찾아? 그리고 묶어. 됐지? 그러면은 묶이지 않은 동사, 찐 동사가 나오겠죠? 그럼 그 찐 동사랑 주어를 찾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작! 다 하셨나요? 민영이 다 했어요. 오민영, 너 정신 못 차리면 나와서 시킨다. 정인이 다 했어? 어쭈, 검사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깎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묶는 방법 가르쳐준다. 내가 봤을 때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묶는 방법을 깨우쳤어요. 자, 일단 보세요. People who seem really similar can be very different라고 보이는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어요? seem 하나, can be 하나. 동사가 2개죠.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요? 묶을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하나, 접속사 하나 찾아야 되겠지. 그런 것처럼 생긴 게 어디 있어? who.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얘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who, which, that, whose, what, when, where 이런 애들 있죠. how 이런 애들은 다 외워놔야 돼. 근데 어렵지 않잖아. 그냥 뭐 뭐라고 했지? 우리 물어보는 말 뭐라고 하냐? 그거 외우고 육하원칙 이런 거를 그냥 떠올리면 되잖아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가 다 대입을 시키면 얘는 쉽게 그냥 묶을 수 있거든요. 일단 who를 찾았죠. 그럼 잘 들어.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 묶고 나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묶고 나서 끊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끊느냐면 묶고 나서부터 동사를 세.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그럼 어디 전에 끊어요?
두 번째 동사가 나오기 전에 끊어요. 됐어요? 민영 됐어? 묻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동사가 나오기 전에 끊어요. 근데 만약에 묶었는데 두 번째 동사가 안 나오고 문장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끝까지 묶어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거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뭐라고 했죠? 묶이지 않은 동사는 뭐다? 찐이다. 묶이지 않은 동사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동사를 찾아주려면 얘를 잘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동사를 찾았다는 거는 앞에 뭐를 또 찾았다라는 거랑 똑같아? 주어를 찾았다는 것과 똑같죠. 주어가 요놈인데 그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은 누구가? 얘가 뭐다? 찐이다. 찐 주어다. 됐죠? 이걸 왜 찾아요, 선생님? 왜 찾기는 해석하려고 찾지. 이걸 찾아야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만 보면 돼요? 사람들은 can be very different. 다를 수 있다. 요것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 놈을 꾸며주기 위해 있는 거죠.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 거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 실제로는 어떨 수 있대? 달라 보일 수 있대. 다를 수도 있대.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를 제대로 찾아야 해석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는요 계속 이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150번도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시켜봐야지. 정의 묶으셨죠? 말해주세요. 어디서 끊으시고? 아래서 한 번, 텔에서 한 번. 그리고 어디서 묶을까요? that부터 끝까지. 왜 여기선 끝까지예요? 두 번째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잖아. 근데 두 번째 동사는 나오긴 했어. 어디 나왔지? 기브라는 동사가 나오긴 했죠. 그치만 이건 잘 묶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저거나 대절 또는 관계대명사 절 또는 접속사 절 안에 뭐가 있으면 and나 but이나 or 같은 등위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힘이 약한 친구들이라서 여기서 굳이 나눴을 때 이상하지만 않다면 그냥 묶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잘 봐야 돼.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and but or가 어디에 연결되는 놈일 수도 있냐면 얘랑 얘가 연결되는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아느냐? 해석을 보고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잘 봐봐. tell stories죠?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또는 뭐 하는 거? 메시지를 주는 거. 약간 내용이 어때요? 잘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어는 give랑 tell을 연결해주는 오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묶여도 괜찮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까지 해주냐면 tell stories and give messages가 뭘 꾸며준다? 앞에 있는 drawings를 꾸며준다 라고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찐 주어를 찾을 수 있고요. 찐 동사도 찾을 수가 있겠죠. 무리 없죠? 자, 그러면 151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잘 해주셔야 돼요. who나 which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단어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잘 봐봐. 힌트가 있어. In your life 전치사를 이렇게 묻고 얘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정답이 which일 거고요. 얘 아니고 얘인 것 같아 라고 하면 who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is. 또 believe. 그럼 어디서부터 볼까요? who나 which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who 골랐어요? which 골랐어요? 지금 골라보세요. who. 맞아요. 왜일까요? 응? 왜일까요? 정답은 맞으니까 끼워 맞추면 되잖아. 뭐야? who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일 때. 그러면 선행사가 뭐라는 뜻? life가 아니라 사람인 people이라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밑에다가 별표 이렇게 해놓고 적으세요. 보통이야. 보통 대개 평균적으로 전치사 구 안에 있는 명사는 예를 들어서 이 life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선행사가 되지가 않아요. 보통. 근데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걔는 해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전치사한테 묶여있는 놈은 선행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일단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 It's great. 좋대. 이거 근데 it 나왔잖아. 그러면 저희 뭐라고 무조건 생각하라고 했지? 가주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진짜? 투부정사가 있네. 아싸. 그러면 가지는 것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뭘 가져요? 사람들을 가지는 건 좋대. 근데 어디에 가지냐면 네 인생에 가지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를 어떻게 해주는? 믿어주는. 너를 믿어주는 너의 인생.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너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죠. 이해됐지? 김서연 자꾸 줘라. 큰일 나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를 고를 때는 보통은 전치사 구를 제외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고른다. 보통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52번 하고 주격관계대명사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152번 같은 문제가 너네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에헤 김소연 안되겠다. 물 마시고 와. 세수하고 와. 다 했나? 정답까지 골랐나? 정답 골라냈다 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택은 했다. 오민영 선택했어? 에헤이 찍어. 찍은 이유 말해주세요. 찍은 이유요? 네. 왜 그거 찍었어요? 그래도 예뻐 보여서? 이뻐 보여서. 네. 오민영이 뭐 찍었나 우리 유추해보자. 힌트 좀만 더 줘볼래? 그거 왜 찍었니? 그거요? 예뻐 보여서. 이뻐 보여서? 왠지 츄징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맞아요. 츄징 찍었다. 손. 야 이놈 자식아. 여러분들 지금 츄즈랑 츄징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츄즈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뭐? 명령문이죠. 명령문. 근데 츄징이라고 하면 얘가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즉 문장 맨 앞에 동사에다가 ing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동명사다. 두 번째는 뭐다? 분사 구문이다. 근데 분사 구문 할 때는 우리가 보통 ing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뭘 쓰냐면 컴마를 써요. 근데 여기에는 쭉 봤더니 컴마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동명사이거나 명령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문제 중요해요. 이게 너네 모의고사에서는 또는 내신에서는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냥 여기에 밑줄을 쭉 그어져서 나와요. 그럼 너네가 뭘 알아봐야 되느냐? 얘가 동명사 자리가 맞나? 혹은 분사 구문인가? 아니면 명령문이어야 되나? 이런 거를 너네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아예 틀렸네. 2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푸느냐?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돼. 잘 봐. 만약에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정답이었어. 얘밖에 없었어.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동사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동사 찾아봐 쭉. 뭐 있어? encourage 있죠? 그럼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얘 앞에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묶어줘야지. 그럼 묶어. 근데 이게 묶이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 묶이는 순간 얘는 진짜 동사가 될 수가 없죠. 묶었는데 다른 동사가 없어서 여기까지 묶이고 말았어.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에서 동사가 하나 있어줘야 돼. 아니면 얘 끝나고 나서 동사가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명사 형태면 안 되겠구나. 왜? 문장 안에 동사가 없잖아. 우리 잘 생각해봐요. 문장 안에 꼭 주어 동사가 하나씩은 있다고 했는데 주어는 뭐가 될 수는 있어? 생략될 수 있어. 적어도 뭐 하나는 있어야 돼? 동사 하나는 있어야 돼.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바로 명령문일 때죠. you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는 있어야 돼? 동사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choose. 동사를 살려야 되니까. 이해는? 그래서 제가 계속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고 묶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는 이걸 묶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 왜냐면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 틀렸네 라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실 관계대명사 할 때는 문제는 계속 풀 거거든요. 계속 풀 거야.
우리가 일단 쉬운 거부터 159번부터 해보자. 저는요 오늘 오민영 씨가 그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정답을 설명할 때까지 오민영 씨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근데 오민영 씨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을 놓아드릴게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해볼까요? 자 일단 어떻게 묶었는지 하린이가 말해주세요. 홈부터 동사는 어디 찾으셨죠? fair이나 펠이랑 써 써 이렇게 묶으셨지. 그러면은 요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누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걸 어걸 이렇게 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뭐야? 찾았어? 찾은 거 맞아? 이렇게? 안 했어? 어떻게 했어? 위더거를 묶어버렸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요걸 한번 시켜봤는데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예요. 뭐냐면 내가 그랬지 해석을 보고 전치사 안에 있는 명사를 넣을지 말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죠. 얘가 바로 그 상황인데 근데 얘는 좀 특별한 면이 있어. 뭐냐면 요 fall in love with라는 놈이 한 번에 뭐야? 수 그냥 단어야. 수거처럼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얘 자체가 그냥 어떤 전치사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뜻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붙은 명사는 그냥 명사가 되는 거야. 그 놈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보통 이걸 굳이 나눠서 묶지 않아요. 됐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닌데도 전치사 안에 얘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해석을 해줘봐야 돼. 어떻게? 요거랑 요게 연결이 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가 봤어. 한 번. 누굴 받게? 사랑을 받겠어? 거를 받겠지. 그치? 그래서 거리랑 연결되네? 이번에는 전치사 안에 있는 애랑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됐죠? 무조건 전치사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묶으면 안 되고 꾸며주는 거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61번 한번 가볼 건데 지금 what이 나왔거든? 얘들아 옛날에 내가 what 알려준 거 있잖아. 기억나? 뭐야? 앞에 있는 선행사를 what 하고 먹고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만약에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이 정답, 있으면 that이 정답이겠죠?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너가 맞추면 바로 쉬는 시간 줘. 일단 끊고 묶어주세요. 저 맞대. 먼저 동사부터 끊어줘. make 끝? is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 묶어.
어디부터? what 또는 that부터 저 메이크까지. wake까지. 그렇지. 아 약간 살얼음 걷는 느낌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동사는 누구지? 이제 그치? 그러면 주어는 누구죠? 더비 스테이. 그쵸? 진짜 주어는 더 이스테이크죠. 자 여기까지 다 왔다. 그러면은 what이냐 that이냐? 마시냐 내시냐? 아니 w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what하고 먹고 있는 애라 그랬고 네. that은 먹고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애라고 했어. 네. 그럼 거의 답을 다 준 거 아니야? 뭐 참나. 그러면은 what은 선행사를 먹고 있으니까 네.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 되고 that은 있어야 되겠지. 네. 정답이 뭐야? 네? that. 이렇게 떠먹여주는 정답이 어디 있어요? 됐지? 그러면 잘 봐봐. 아예 끝났잖아요. 아니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 너네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what이냐 that이냐 고르라고 했을 때 그냥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that이다 이렇게 골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모의고사 그냥 내신에 나왔다면 너네는 또 뭘 생각해야 돼? 가능성을 다 생각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이걸 안 봤다면 지금 문제 풀이에서는 맞았을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뭘 안 봤느냐면 요걸 안 봤어요. 여러분 이거 봤어요? 제가 밑줄 친 부분 본 사람 안 봤죠? 안 보고 그냥 what이냐 that이냐를 요걸 보고 판별을 하셨죠?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봐봐. most inventors 관계대명사 안에 주어,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죠. 근데 만들다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 있어야 되지. 근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때요? 불완전하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 that이라는 놈이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중에서 뭐가 사라질 수 있어? 접속사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야 돼. 너네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내가 다 적어볼게. that에는 관계대명사 되고 접속사 되고요. what에는 의문사 되고요. 관계대명사 됩니다. 근데 너네가 방금 뭘 없앴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 보니 접속사 안 되네? 그러면 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이 의문사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구의 싸움이야?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싸움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차이가 뭐야?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이런 모든 가능성을 너네가 다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연습하는데 3개월 이상 걸려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일단 특강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 이거 연습시켜놓고 나서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너네 내신 문제 나가는 중간중간에 이거 계속 할게요. 이거 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타다다다 계속 물어보면서 한번 연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너가 여태 대답한 그게 뭐냐면 제가 다시 해볼게요. 예뻐 보여서 읽을게요. 164번 해볼게요. 163번 163번 한번 해봅시다. 저 이런 거 고르는 거 어떡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면 보내주겠다고. 하하하.
기부스가.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안 돼요. 그래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안 되고요. 정확한 이유를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고 약간 풀고 나서. 다른 것 같아요. 163번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하. 163번 모르겠어요. 도전하세요, 오민영 씨. 제가 아까 전에 풀어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 했나요? 서연이 다 했어요? 아직? 오민영은? 알았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 정인이는? 일단 하긴 했고, 지은이도 하긴 했고, 보현이도 하긴 했고. 자, 이제 나는 나의 정답에 확신한다는 사람 없어요? 아, 왜? 확신을 못해. 일단은 163번에 아까 오민영이가 말했던 동사 하나가 있죠. 완벽하게 생긴 놈. 누구? 캣. 이건 다들 찾으셨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기부지냐 투 기부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애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부터 계속 힌트로 받았던 대시며 후며 위치며 이런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옆에다 별표 치고 적으세요. 요런 놈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뭐가 됐다고 보는 거죠?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배웠어.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었어. 뭐지? 어떤 데? 후도 되고 위치도 되는데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동사가 2개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없네?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목적격이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뭘 찾아야 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없는 문장이야?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지. 그러면 어떤 동사 뒤에 뭐가 없겠어? 목적어가 하나가 없겠지. 맞아? 그러면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그 부분이 뭐였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데리고 다니던 그 절이었다는 거야. 그럼 찾아볼까? 일단 너네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get 아니면 기브즈죠. 만약 기브즈가 관계대명사 절이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뭐 주어는 있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부터 묶는다 쳐. 너네는 따라 그리지 마시고 여기다 묶었어. 목적격 관대라는 거는 주어는 있어야 돼요. 주어랑 동사 동시에 없는 건 없어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뒤에 보니까 no emotional pleasure라는 뭐가 있어? 주다 뒤에 감정적인 기쁨이라는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지. 그럼 요 놈은 뭐가 아니라는 소리? 묶이는 놈이 아니라는 소리. 왜?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 즉 어때? 완벽한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묶이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영 이해돼? 네. 그럼 어딜 봐야 돼? 어딜 봐야 돼? 어디 봐요? 얘가 관계대명사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어떤 애 봐야 돼 이제? get을 봐야지. get을 확인해야지. 근데 get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어야 우리 묶을 수 있잖아.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get 뒤에 보니까 get은 받다, 얻다죠. 뒤에 뭐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해요.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in the distant future라는 전치사고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불완전하네? 그럼 어디서부터 묶어야 돼? 주어부터 묶어야죠. 불완전하면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는 포함시켜서 주어부터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묶어요? 묶었으니까 하나, 두 개, 전 여기까지 묶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you get 한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 네가 얻는 뭐인 거야? 보상인 거죠. 네가 얻는 보상. 언제 얻는 거? In the distant future. 먼 미래에 네가 얻게 되는 보상은 준다. 아, 얘가 찐동사네. 이해되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63번 같은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모의고사 유형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gives라는 이 조건 안 주고 to give라고만 하고 문장을 마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giving이라 해놓고 밑줄 치고 끝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법상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눈에 관계대명사가 안 보여. 그럼 뭐가 생략됐을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즉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묶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비슷한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166번 있네요. 166번 해볼게요.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찾았어요, 여기까지? 자, 좋아. 이게 이제 한 20%한 거예요. had 하고 was replaced 동사 두 개 찾았죠? 그럼 이제 묶어줘야 되는데 묶을 애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 뭐 의심하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럼 뭐가 없는 놈을 찾으라고? 목적어가 없는 놈을 찾으라 했지. 그런데 얘 봐봐. was replaced 즉 비동사. 원래 뭐가 없어. 비동사는. 에? 원래 목적어가 없지. 왜? 얘 몇 형식이니까? 2형식이잖아. 이 정도는 외워주라고. 비동사가 2형식이라는 건 외우라고. 왜냐면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거든. 아니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야? 원래 애초에 목적어가 없고 심지어 얘는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없어. 그러면 어디에서 목적어가 사라져 있겠니? 여기 이 동사에 목적어가 사라져 있겠죠. 근데 이거 꼬라지 보니까 이게 뭐예요? 헤드 PP지? 헤드 PP라고 하는 것에 이거는 시제예요, 시제. 즉 언제 시제냐면 과거 완료 시제. 이미 과거에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시제일 뿐이에요. 그럼 너네는 어떤 동사를 보느냐? 요 PP 자리에 있는 요 동사를 보는 거예요. 얘는 뭔 동사의 PP형이에요? have라는 동사의 PP형이지. 민영아, have 중에 요 have라는 동사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목적어 보여? 안 안 보여. 안 보이고 바로 전치사구가 나왔어. 맞지? 그럼 얘는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묶으라고 했어? 주어부터. 어디? I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지 않아요? 쉽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였을까? 앞에 있는 요 놈이 initial doubt, doubt라고 하는 건 의심,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뭐가 들어갔을까? which 또는 that 이런 놈이 생략이 됐을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목적어가 사라진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없을 때 너네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거 생략이네 라고 아는 게 일단 중요해. 알았지? 오민영 알았지? 네. 하나 더 해봐 그럼. 네. 저희 일단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볼 거고요. 그거 하고 나서 문제 몇 개 풀었을 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좀 특징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사라진 거야? 우리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뭐가 없으면 소유격? 소유격이 없어지면 소유격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잘 봐.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가 항상 몇 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하린이의 핸드폰 이라고 하면 하린이의 핸드폰을 한 단어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린스 핸드폰. 즉 여기 중에서 이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하는 이 놈이 뭐인 거야? 소유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장을 합쳐볼게. 하린이의 하린이의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그녀는 가지고 있다. 그녀의 핸드폰을. 이거예요. 영어로 쓰면 뭐냐면 She has her phone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녀의 핸드폰은 뭐하다 할까? 비싸다. 그럼 이걸 영어로 만들면 her phone is expensive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구나, 관계대명사 그냥 일반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에는 그냥 뭐를 동그라미 쳐서 지워줬죠? her phone 하고 her phone 이렇게 같아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지우고 그냥 뒤에다 갖다 붙여주는 것이 무슨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소유격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합칠 거야. I know her 하고 her phone is expensive 이걸 합칠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지우려고 하는 대상이 뭐야? her. 요거지. 얘를 어떻게 해? 하나 지워. 됐지? 그러면 지웠는데도 뒤에 뭐가 남아있어? 명사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나머지 잘 봐. 내가 이 문장에서 얘를 지웠거든?
지웠는데도 주어, 동사, 보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어떤 문장이 되죠? 완벽한 문장이 되죠. 즉 지웠는데 완벽해. 근데 뭐야? 관계대명사야. 이럴 수 있어? 네, 이럴 수 있어요. 뭐에만? 소유격에서만. 잘 봐. 더 쉬운 걸로 말해줄게. I saw the house. 나는 집을 봤어. 근데 이거였어. 자, 나는 집을 봤거든. 근데 그 집의 창문이 열려 있었어. 이거를 소유격을 이용해서 합칠 거야. 어떻게 합칠 거야? 얘랑 얘를 어떻게 해? 겹쳐서. 자, 그러면 뭐만 지워야 돼? 더 house만 지워야 돼. 맞지? 그럼 얘도 같이 지워져도 돼? 안 돼. 그럼 뭐만 남아? apostrophe s가 남아. 이해돼? 그럼 이 남는 채로 더해볼게. 아, 이거. I saw the house 하고 apostrophe s 하고 window 하고 was opened 이렇게 일단 합치는 거야. 근데 우리 문제점이 뭐였어? 동사가 두 개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뭘 썼어요? 관계 대명사를 썼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apostrophe s가 있죠. 그럼 얘랑 어떻게 돼요? 합쳐져요. 그럼 뭐가 되나요? who's가 됩니다. 이거 과정 이해돼? 오민영 이해돼? 네. 진짜 이해돼야 돼. 그리고 필기 열심히 해야 돼. 맞죠? 이래도 안 해? 그래서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됐냐면 I saw the house whose window was opene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원래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요? 불완전한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윈도우가 열려있다라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을 바라보고 있어. 왜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격은 애초에 명사가 몇 개야? 두 개야. 왜? 집에 창문. 명사 하나, 명사 둘. 명사가 애초에 두 개야. 근데 그 중에서 뭐만 지은 거야? 명사 하나만 지은 거야. 그러니까 명사가 몇 개가 그냥 남아? 하나가 남죠. 그럼 그 명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 때 어때 보여?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 네,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 별표 쳐. 진짜 중요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이 어떻다라는 특징? 완벽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뒷문장이 완벽해요. 왜냐? 명사가 두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지웠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너네가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냐면요. 관계부사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관계부사 혹시 기억나시는 분? 관계부사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 분?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어때? 완벽하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뒷문장이 완벽한데 관계부사도 뒷문장이 완벽하지. 그럴 때 너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야 여기다 whose 쓸래? 아니면 where 쓸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2번이 진짜 짱 중요해. 뭐냐면 잘 봐. 앞에 나온 선행사 있지? 선행사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의를 붙여.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사에 연결시키세요. 그럼 여기선 뜻이 뭐가 되냐면 그 집의 창문이 되지.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소유격이고, 이렇게 했는데 연결이 안 돼. 그러면 관계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선행사에다가 뭐를 붙여? 의를 붙여요. 그랬을 때 연결이 잘 돼. 그러면 뭐다? 얘는 소유격이다. 근데 의를 붙였더니 연결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어색해졌어. 그러면 얘는 관계부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적었나요? 적었나요? 예문을 한번 들어가 보지. 168번. 동사를 전부 다 찾으시고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후즈가 누구랑 연결되는지 찾아주시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분석할 때 틀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보통 바로 방금 배우고 풀면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하세요. 여기서 틀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저한테 잔소리 몇 번 먹지. 그냥 그 정도잖아. 해볼까? 동사 어딨어요? 셋. 또 두 있지? 두 개지? 그럼 묶어야 되잖아. 어디서 묶을까? 후즈부터 어디까지? 두 앞까지. 여기까지. 잘 묶었어? 오케이, 잘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되냐면 일단 뒤에 문장이 뭐한지 완벽한지 봐줘야지. 완벽해? 네. 부모님들은 설정한다 바운더리를. 맞네, 완벽하네. 그럼 이제 뭐 확인하라고? 앞에 있는 선행사랑 요거랑 연결하는 거예요. 요 parents랑 연결해서 의로 연결을 해봐. 그러면 10대들의 부모님 어때요? 연결이 잘 되죠? 아, 그러면 후즈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자, 이거를 쭉 넘어가서 우리 관계부사에 있는 애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몇 번이냐면 174번. 여기 봐봐. 여기 where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를 너네가 이렇게 후즈 둘 중에 하나 골라봐라는 문제로 한번 바꿔봐.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해주세요. 다 했을까요?
해볼까요? 우민영 씨 네. 해보세요. 동사요? 네. is. 그리고 can. 오케이. 그리고 묶어줘야 돼. where부터 끝까지.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where냐 who's냐를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다면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디를 봐?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봐주는 거야. 우리는 주어, 표현할 수 있다, 동사, 우리의 감정을, 목적어. 어때? 완벽하네. 아, 그러면 사실 얘네 둘 다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되긴 되거든요. 근데 where나 whose 중에 둘 중에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왜일까? 앞에 뭐를 연결해봐? place랑 we를 의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안전한 공간의 우리가 되는 거지. 돼, 안 돼? 안 되지. 이 의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것 할 때 그 의예요. 막 of로서의 그런 연결해주는 의미가 아니야. 즉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얘는 뭐는 아니다, who's는 아니겠다라고 정답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해돼? 그리고 사실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는 where 안 주죠. 그리고 who's라고 해놓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죠.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알아야 돼.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만약에 who's라는 놈이 나왔어. 그러면 날의 컴퍼니.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상하네. 얘 who's 아닌데 얘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180번 이제 너네가 조금만 더 다듬으면 묻고 분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고 힘들었던 게 뭡니까? 너무 복잡하고 동사 여러 개 있는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였잖아. 근데 심지어 그게 뭘로 나왔어? 서술형으로 나왔어. 토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무리 없이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봐봐. 내가 보통 문장에서 전치사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쉼표를 놨다면 그거를 커다랗게 뭐라고 본다 했어? 전치사? 구로 본다 그랬지. 커다랗게. 그러면 in most countries부터 mountains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구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너네가 찾은 것처럼 관계 부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가 있잖아? 그러면 쉬어줘야 돼. 쉼표는 무슨 말이야? 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쉬어가야지. 그래서 여기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너네가 묶었을 때. 그러면 보시면은 are 동사 하나 있고 enjoy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묶었잖아요. 묶었으면 어디서 끊어줘야 하냐면은 쉼표 전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there are mountains라고 되어 있는 뭐 주어 동사가 다 있다 치고요. 앞에 나오는 뭘 꾸며줘요? countries를 꾸며줍니다. 나라. 나라는 지금 장소죠. 그쵸? 그리고 뒤에 문장이 어때요? 산이 있다.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where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에 who's가 있었다. 그럼 뭐 해주라고요? 얘랑 얘를 의로 연결해주라고 그랬지?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너네
이 위치 대신에 만약에 who's가 있었어? 그러면 countries랑 there를 의로 연결할 거야? 절대 안 돼. 여기서의 there는 there is, there are예요. 뭐가 된 거? 주어랑 동사가 도치됐다라고 하지. 그러면 얘는 주어야? 아니야. 얘는 어디에 있던 놈이냐면 여기에 있던 놈이에요. 즉 마운틴이랑 대어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거랑 요거를 비교한다면 얘랑 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where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181번 똑같네. 유형이 됐습니까? 이거 정답 선택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해볼게. 동사 어디 찾으셨어요? prefer. 또 is. 또? spend. 또 있어. spend. 동사가 몇 개야? 3개. 3개야. 어떡하지? 묶어야 돼. 근데 동사가 3개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접속사는 몇 개 있어야 돼?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돼요. 빼기 1이니까. 그러면 찾아야지. 어디? 여기부터. 요거 하나 있고 또 and 있지.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and 하나 찾았고 위치 또는 where 찾았죠? 그럼 일단 묶어줄게요. and는 묶을 놈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위치 where부터 묶읍시다. 어디? 어디까지 묶어? 민영아 어디까지 묶어? 소프트까지. 왜? 쉼표 있잖아. 쉼표는 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연결해주는 때랑은 달라요. 이런 거는 달라. A, B, C 그리고 and 이거랑은 달라요. 요 쉼표는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쉼표야. 근데 새롭게 뭔가 문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pocket gophers라고 하는 놈이 prefer, 선호한대요. 뭐를요? 서식지를. 근데 어떤 서식지냐면 땅이 어때? 부드러워. 땅이 부드럽다. 어때? 문장이 완벽하죠? 완벽하네. 그럼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됐지? 그래서 요놈이 얘를 꾸며준다. 됐죠? 그리고 and라는 놈이 they spent 어쩌고 저쩌고랑 요거를 연결해준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거 좀 잘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숙제는요 182번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내가 수요일에 내줬던 숙제는 토요일까지 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